자,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해서 한 주 더 협의해갖고 뭐 했냐면 여러분들 앞에 운동,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속도, 가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 과정에 넘어가게 되면 물리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물리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역학이에요. 역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속도하고 가속도예요. 물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이고 결국 뭐 배우냐?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역학이 이제 물리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얘를 쭉 발전시키다 보면 검비 같은 게 있어. 쭉 발전시키다 보면 뭘 배우게 되느냐? 결국은 일과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 더 나이가 많은 뭐 오빠나 형 아니면 누나 언니가 있으면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 일과 에너지예요. 결국은 일과 에너지가 제일 어려워서 수능에서도 저 일과 에너지가 결국은 최고 점수가 나오느냐 최고 점수가 안 나오느냐를 좌우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럼 역학이고 역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건 일과 에너지예요. 일과 에너지를 하려면은 이 속도 가속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일과 에너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요, 일과 에너지를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왜? 중요하니까. 제가 하다 보면은 그냥 한 주차 한 주차 바로바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좀 까다로운 케이스니까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긴장 빡 하고 수업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처음 하는 거면 어렵죠. 처음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그럼 끝끝내 어려울 것이고요. 처음에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럼 언젠간 쉬워지겠죠. 그렇죠? 또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하는 자가 대접을 받겠죠. 그만큼.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대접을 받고 사나 봐요.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럼 일과 에너지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장 많은 꿈이 뭐냐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아니야, 대통령은 그나마 좀 시들시들해지는 시대야. 그래서 과학자가 제일 많았는데, 신기한 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 가서 물리 전공할래? 라고 물어보면 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지. 자, 그럼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 어렸을 때는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주위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아, 저게 과학적으로 어떨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과학하고요. 우리가 과학에서 진짜 말하는 어떠한 용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이 좀 다른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뜻이 다르거든요. 근데 수업 들을 때는요,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거겠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문제를 풀면, 그런 거 같지가 자꾸 뒤통수를 그냥 호되게 때리죠.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 물체에 힘이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뭘까요? 일. 말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일하고 있죠. 공부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뭐라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의 일을 해요. 그게 좋던 싫던. 자,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 대상이 되는 건 누구냐? 물체에. 물체라고 하면 뭘 가진 거죠?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 여러분들 질량 단위 못 쓰기로 했죠? 별일 없으면 킬로그램 단위로 했습니다. 자, 질량을 가진 물체에 뭐가 작용하여? 힘이 작용하여. 힘 보통 F라고 쓰고 단위는 뉴턴 단위 많이 쓰죠? 몇 뉴턴짜리의 힘이 작용하여.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물체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길다. 방향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만 있으면 운동이지. 이동이 있으면 운동이지. 근데 물체에
운동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작용해서 운동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그럼 이거 운동 아니에요? 근데 뭘 빼먹었죠? 운동이라고 하면 물체의 이동, 여기까지 하면 맞죠? 여기까지 하면 운동이에요, 물체의 운동. 그런데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라는 걸 빼먹었죠. 저 사소한 거, 아니 뭐 저런 거 사소한 거 갖고 저래요?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정의가 바뀌어요. 그래서 꼼꼼해야 돼요. 과학과 모든 과목, 모든 공부는요, 그 섬세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섬세함을 빨리 느끼고 그 섬세함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해도 되는 거고, 그 섬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머리가 나빠요. 자랑이다, 씨. 그치? 그 다음에, 저랑 공부가 안 맞아요. 그쵸?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맞아, 안 맞지? 그치? 맞고 안 맞고 자식할 얘기가 없죠.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섬세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은 지금부터 물체에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동도 아니에요.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힘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냐? 첫 번째, 정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물체라는 조건을 만족했죠. 두 번째, 힘이 작용했다도 만족했어요. 세 번째,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또 물체가 이동이 있어요. 이번엔 힘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동.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체도 있고 힘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힘이 작용한 방향의 수직으로 이동한 거죠. 이러면 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허. 또 이번에는 물체가 있고 이동도 있는데 힘을 작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하는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를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이 얼만큼 해야 많은 거예요? 라는, 어떻게 하면 적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의에 의해서. 그럼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힘이 많이 작용하고요. 물체가 많이 이동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거겠죠.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일은 거기 보시면 가로치고 J라고 해놨죠. 이거 단위인데요. 1의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지 혹시 아십니까? 줄,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줄이에요. 그쵸?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자, 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의 크기에 비례하냐?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힘. 여기서 보시면 단위 표시했죠? 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무슨 단위? 미터 단위라고 돼요.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구나. 그래서 약자로 쓸 때는 일은 워크의 약자로 W는 힘 F 곱하기 거리, 여기서는 S라고 표현했네. S라고 했네요. S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D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S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징적으로 거리라는 표현을 쓰려고 뭐 쓰기도 하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다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단위 볼게요. J 줄. 1줄은 뭐겠어요? 1뉴턴의 힘으로 1m의 거리를 이동시키는 한 일을 그때는 1줄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과 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력. 근데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좀 넘어가는 얘기인데 우리 부호라는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수평면이 있어요.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자, 내가 힘 F로 밀었어요. 그래서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힘 곱하기 거리 S만큼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조심할 거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물체의 이동이 힘 방향의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자전거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쭉 뒤로 밀리면서 멈춰놨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자동차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이 자동차를 뒤에 사람이 있어서 멈춰야겠다. 그러고 힘을 줘서 쫙 멈춰서 주인공들 보면 여기서 딱 멈추죠. 이렇게. 그쵸?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아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힘을 준 방향하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는요, 자,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일을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반대가 되면 그만큼 일을 뺏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뺏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일이가 뭐 하는데 거기다가 예일이 고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예일이한테는 뭐가 된 거죠? 내가 돈을 준 거죠. 그럼 예일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면 되는 건데 그럼 아까 같은 경우 무슨 경우죠?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일이한테 10,000원을 삥 뜯었다 표현을 쓰기는 좀 수업 시간에 좀 저속하니까 갈취했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니다, 갈취는 좀 그렇고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 암묵적 합의는 권력, 힘에 의해서 나오는 암묵적 합의라고 합시다.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내가 예일이의 돈을 10,000원을 가져갔다. 그럼 예일이는 10,000원을 뺏긴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면 그만큼 그 일이 물체에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면 그만큼 일이 물체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중력과 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중력이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분명히 무게가 존재하겠죠. 무게. 그 있잖아. 여러분들 맨날 그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실망을 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그 무게. 그쵸? 이놈의 무게는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생각하고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신기하죠? 또 별로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그냥 앞자리가 바뀌는 수도 생겨요. 그쵸? 제가 그럼 언제 경험해 봤냐면은 군대 전역하고 군대 전역하기 한 달 전부터요. 군대 전역한 한 달까지 딱 2달이죠. 2달 새에 제가 몸무게가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앞자리가 2개가 바뀌었어요. 제가 군대 한 달 전역하기 한 달 전에가 60kg가 채 안 됐거든요. 100kg를 넣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자리가 숫자가 2개가 바뀌었다고. 그냥 58kg인가 그랬는데 군대 전역하고 그러니까 전역하기 한 달 전부터 찌기 시작해가지고요. 한 달 후까지 제가 75kg가 됐거든요.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5에서 6에서 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58kg 때 점프 뛰잖아요. 촥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75kg가 되잖아요. 뛰었잖아요. 바닥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무거운 가방 메고 계단 올라가는 느낌 아세요? 그게 아무것도 안 맸는데 느껴져요. 그냥 그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 빼보려고요. 좀 빼보려고 이제는. 자, 그러면 퀴어? 또 키 얘기하니까 또 억울하네. 제가 180이 안 되거든요. 78이에요. 78인데요.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요. 어느 프로에서 180 이하 루저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180 넘는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합디다. 그렇지? 루저야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을 확 그냥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심지어는 키가 딱 181인 애가 있거든요. 개두절 놀립디다. 겨우 3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참. 이게 또 굽이 또 문제인데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이 굽을 신는다. 그러면은 뭐 이뻐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남자가 굽 있는 거 신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 듣냐면 남자가 왜 그러냐. 쪼잔하게. 에이,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쵸? 또 밑창 깔면은 남자가 또 뭐 밑밥 깔고 밑창을 깔고 다니냐는 둥, 밥 먹으러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둥, 신발 벗는 데 가면 안 되겠다는 둥, 별소리 다 듣죠? 그쵸?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신 남자들은 좋은 거 있죠. 몸무게가 좀 불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 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물체 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게예요. 자,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힘을 줘야 되죠. 자, 지금부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내가 준 힘,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자,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요.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딱 무게하고 내가 들어 올리는 힘하고 딱 같은 시점이에요. 이 상태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게요. 자, 이 상태가 돼서 물체를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치 들어 올렸어요. 높이, 여기서 뭐 들어 올린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뭐 높이 H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힘 입장에서 내가 준 힘 입장에서는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동일하죠. 쭉 그럼 나는 힘이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얼만큼 일을 했어요? 힘을 준 걸 F라고 해볼게요. 그럼 F 곱하기 H만큼 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무게 대신에 중력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요때는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죠. 물체의 이동은 위로 작용했죠. 그러면 중력 크기는 F랑 똑같겠죠? 크기만 같은 거예요, F랑. 곱하기 H만큼 E를 뺏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네요. 이걸 조심하시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그 옆에 중력이 한 1. 자, 물체가요. 이놈의 사과나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뉴턴 얘기 나오면 꼭 사과나무 얘기가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벤치에 앉아서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을까요? 네. 봤을까요? 그러려면요, 최소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한 일정 시간 동안은 벤치에 앉았어야 돼요. 확률상.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관찰하려면요. 운이 좋아. 그놈의 운이 좋으려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그 정도로 시간이 남았을까요? 뭐 실제로 봤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과학계에서 사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과는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죠, 여기는. 기독교 사회에서 사과는요, 뭘 뜻하냐면요. 선악과라는 뜻을 갖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죠, 사과 먹고. 그쵸?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요.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의 문명을 개척할 수 있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거꾸로, 상징적으로. 그래서 애플이 사과 한 입 베어문 걸로 되어 있죠. 그게 두 가지 뜻을 갖는데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할 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했는데 그때 먹은 주스가 사과 주스였대요. 그래갖고 사과 주스랑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사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잡지식 참 많죠. 여러분들 이런 잡지식 갖고 있으면 참 좋아요. 한번 생각해봐. 얘랑 여자친구가 할 말이 없어. 그럴 때 애플이 딱 보였어. 사과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하긴 그것도 그래. 그럴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그래. 혹시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 대신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아니야. 괜찮아. 언젠간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요. 얘라 꼭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데리고 와, 선생님한테. 내가 꼭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할게.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아니면 한마디로? 왜? 알았죠? 밥 사줄게.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자, 사과. 자, 사과예요. 자, 사과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이때 떨어지는 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죠. 이때는 중력이 일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거꾸로 힘을 준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반대면 일을 뺏어갔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만큼. 자,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랑 그냥 오늘 얘 등기면 그냥 너 계속 할게. 자, 예일이가요. 예일이한테 내가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예일이는 이 10,000원을, 아니, 세상에 10,000원이 또 뭐냐? 이왕 주는 거. 좀 스케일 크게 가자. 그치. 요즘 같은 세상에, 그치. 뭐 몇백 배도 뭐 올랐다는데 뭐. 1억 줬어요. 시원하게. 자, 1억 딱 줬어요. 그럼 예일이는 이 1억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일이는 그만큼 에너지가 늘어난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는 소리는 그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졌다. 그럼 거꾸로 그 물체에게 그 마이너스, 즉 일을 뺏어갔다는 소리는 내가 예일이한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1억을 뺏어갔어요. 그럼 예일이는 1억이 감소한 만큼 뭐가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즉 내가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는 소리는 그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 물체에게 에너지를 뺏어왔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표현을 쓰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일과 에너지예요. 다시 내가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 그럼 그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그만큼 일을 했다는 소리는 저는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물체에게 일을 해준다는 소리는 내 에너지는 감소하고 다른 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했다. 거꾸로 내가 그 물체의 에너지를 뺏어왔다는 소리는 내 에너지는 커졌다. 상대방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그때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를 표시한다. 자, 그런데 3번 일의 양이 0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 자, 얼음판 위에서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다시 또 예일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일이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요. 유찬이 빼고요. 예일이랑 초등학교 같이 다니신 분? 없죠? 자, 그럼 예일이가 초등학교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는 분? 없죠? 유찬이 빼고. 자, 예를 들어서 예일이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되게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기대하는 기대주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죠. 그쵸. 왜? 알 길이 없으니까. 알죠. 어, 그럼요. 니네들이 서로 챙겨주기로 했냐? 자, 그러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뭔 얘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라는 얘기를 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어떤 썰매가 있어요. 썰매 위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자, 이 썰매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정지했던 이 물체를 밀었어요. 힘을 줘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밀고 손을 딱 쪘어요. 그 다음만 생각. 내가 밀어주는 거 말고 그 다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물체 더 이상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지만 물체의 이동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체의 이동은 있는데 현재 이 순간에는 뭐가 없죠? 힘이 없죠. 그럼 이 물체는 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아까 미셨잖아요. 그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0이에요. 아무리 물체가 이동을 해도 물체는 일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자, 두 번째,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일이한테. 자, 예일이한테 여기 큰 돌이 하나 있어요. 이 돌은요, 한 10톤 정도 돼요. 10톤 정도 되는 돌인데 예일이한테 얘기합니다. 예일아, 이거 저기까지 옮겨놔. 옮길 수 있죠. 자, 예일이는 온 힘을 다해서 밉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는 척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물체는 결론적으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럼 예일이가 아무리 힘을 많이 줬던 물체가 안 움직였으니까는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 그럼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밀렸어요. 그러면 나는 예일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일 안 했으니까 미안하다. 용돈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자, 내가 물체를 들고 있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힘준 거죠? 윗방향으로 힘준 거죠. 근데 내가
무빙 워크 타고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훅 하고 움직이죠. 자,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죠? 위쪽. 근데 위쪽으로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이 0이고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수직으로 서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예일이한테 물건 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용돈 줄 필요 없고요. 물건 들고 있어. 옆으로 한 발짝, 옆으로 한 발짝, 옆으로 한 발짝. 일했어요? 네. 왜요? 이동 방향은 여기,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치? 여기 나왔죠. 그럼 일을 안 했네요, 또. 용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물리학.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일의 단위도 J라고 쓰고 줄이라고 그러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일과 에너지의 전환 볼게요. 거기 웬 원시 부족 커플이 있네요. 그림에 보시면은. 그쵸? 요즘 유행하는 호피무늬 입고 있어요. 호피무늬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호피무늬 아닐까요? 그쵸? 어? 저요? 저는 흰색 셔츠만 입어요. 자, 그러면 그날 제가 셔츠를 안 입고 오는 날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주사 맞으러 간 날 여기 어깨 빼야 되니까 그때 티셔츠 입고 반팔 티셔츠 한번 입어봤고요. 2번.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티셔츠 입고 온 적 있죠. 집에 다리미가 고장났어요. 집사람이 셔츠를 다리는데 셔츠가 누렇게 됐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다리미가 고장이 나갖고 탔나 봐요. 다리미 판이 문제인지 다리미가 문제인지 그래갖고 다리미를 쿡 해서 이제 주문을 했죠. 그거 알잖아. 다음날 바로바로 그쵸. 저거. 거기서 배달해 주는 거. 근데 음식물은 다음날 새벽이면 오는데 음식물이 아니면 좀 늦게 와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주문하고 올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티셔츠를 입고 왔죠. 그랬더니 무지 좋아합디다. 왜? 안 다려서 편하대요. 그쵸? 이제부터는 티셔츠도 다 다리라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항상 똑바로 옷 입으라고 티셔츠도 다려주셨어. 항상 걔는 티셔츠를 입어도 여기 딱그 줄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야, 대단하다. 전 참고로 결혼해서까지 셔츠를 다려 입고, 그러니까 티셔츠고 셔츠를 다려 입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제 성격상 안 다려주면 그냥 와요. 입고 와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한 번 안 다려준 적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입고 나왔어요. 집사람이 저녁에 보더니 왜 그걸 입고 갔어? 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안 다려줬잖아. 근데 이렇게 입고 다녀야 네가 욕먹지. 그다음부터는 그 한마디 해준 이후로 그냥 칼같이 잘 다려줘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야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겠다. 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칼같이 잘 다려주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구슬러야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죠. 그렇죠? 그럴 때는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좀 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군대 처음 가면은요. 자살하지 말라고요.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만 맨날 보여줘요. 하루 종일, 전 뭐 봤냐면 하루 종일 군대 가고요. 자살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군대에서는 해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부 영상만 하루 종일 보여줘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아세요? 죽어봐라. 너 죽으면 저렇게 된다. 뭐 그 소리야 지금. 야, 좀 너무하더라. 야. 그 전체를 다 보여줘요. 교육관이라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게 명령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것만 계속 보여주고요. 그래서 영창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이런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쵸?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걸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라떼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일과 에너지 전환인데요. 자, 힘을 작용해서 어떻게 됐죠? 높이 갖고 올라갔죠. 그리고선 그 돌을 떨어뜨렸어요. 자, 중력이 작용했겠죠?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은 양만큼 물체, 거기 보시면 돌 에너지 감소하면서 어떻게 됐죠? 거기 무슨 말뚝을 하나 박아버렸네요. 그쵸? 됐죠? 자, 이렇게 일과 에너지가 전환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수식은 풀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예일이한테 아까 제가 1억을 줬어요. 그럼 예일이는 1억이라는 에너지가 증가된 거죠. 그럼 이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랬죠. 예일이는 1억이라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뭘로 가지고 있으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라는 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러분들 마녀가 지팡이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쵸? 재미없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오, 엄청 이해 갔어요. 그래. 아, 자식들 좀 높은 거 했더니 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럼 다시 소가 죽으면? 아니죠, 소고기죠. 자, 그 다음에요. 예전에 한번 저기 우리 예한이 사촌 동생한테 그때 남자인데 예한이가 소가 죽으면 그럼 당연히 답이 다이소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참을 생각하면서 남자애가 씩 웃으면서 소고기?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섬뜩하긴 했어요. 그쵸? 아니면은 소가 죽으면 씩 웃으면서 육회?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쵸? 육회도 맛있죠.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못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육회랑 회를요, 저 20살 넘어서 먹었거든요. 네? 그게, 그걸 어떻게 먹어, 센 거를. 그쵸? 내가 어렸을 때는요, 소고기 바짝 익히지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슬쩍슬쩍 익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고기잖아요. 그걸 진짜 바짝 익혔거든요? 저는 고기 바짝 익은 걸 좋아해요. 진짜. 진짜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죠. 아니, 이 맛없는 고기를 왜 먹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후로 저는 소고기를 참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선간에 소고기를 앞뒤로 슬쩍슬쩍 구운 거를, 그거 알죠? 소금장 위에다 올리면 소금장이 뻘개지면서 이렇게 핏물 나오는 거. 좀 좋은 표현은 육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어른이 줬는데, 아씨,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입에다 넣었어요? 어머? 사라지네? 놀라운 현상을 느꼈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는 육회를 한번 먹어봤죠? 어머, 또 사라지네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때 알았고요. 회는요,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왜 횟집 가면은 왜 회 머리도 이렇게 얹어주게 옆에다 이렇게 장식해주는 데 있잖아. 머리 좀. 아, 그건 좀 아니지. 그치? 근데 맛있어요. 그쵸? 제 동생들은 일부에 구운 물고기 잘 구운. 아니야. 그럼 안 돼. 고기는 날개 최고야. 처음에는 모르고 초장 맛에 먹었는데 나중에는 간장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고요. 나중에 간장 안 찍어도 더 맛있더라고요. 그쵸? 역시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갑자기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그치? 그 다음에가 선짓국. 아, 선짓국 처음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같이 먹은 사람이 너 그게 뭔지 알아? 그럼 뭔데요? 핏덩어리 그런 거. 그때부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먹다가 20대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 느꼈죠.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은 없다. 입에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때 눈 감고 딱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먹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농담이고요. 자, 중력,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요. 위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가요. 위치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 알고 싶으면요.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과학적이긴 한데. 자, 예일이를 미안해요. 예일이를 바닥에 눕혀놔요. 자, 그 다음에 공을 하나 들고요. 이 공을요. 점점 위로 올릴수록 예일이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죠. 왜요? 공의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인데요. 자,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네요.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인데 요거 들고 이러고 있으면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죠. 이걸 좀 바꿉시다. 한 50kg짜리 아령으로. 그쵸? 이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그쵸? 아, 저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위치 에너지는 뭐의 크기에 비례하냐?
저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높이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9.8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중력가속도라고 그래요. 참고로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여기까지가 물체의 뭐가 돼요? 무게예요, 이게. 그럼 결국은 무게 곱하기 높이죠. 결론은 무게 곱하기 높이인데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인 9.8을 곱하면은 그게 무게가 돼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환산이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무슨 차이냐? 질량의 단위는요. 킬로그램이에요. 참고로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럼 무게하고 질량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표시해요. 그래서 예일이는 본인도 안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구나. 또 예일이는 안 거예요. 물체의 질량이 바뀌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자, 또 운동 에너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또 예일이가 여기 서 있어요. 자, 저기서 같은 경사도로인데 자전거가 내려와요. 세 발 자전거가 삐욱삐욱삐욱삐욱삐욱삐욱 굴러옵니다. 그럼 예일이는 씩 웃으면 발로 틱 맞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가만히 서 있어요. 저기서 자동차가 굴러 내려옵니다. 삐욱삐욱삐욱삐욱 굴러 내려오는데 좀 가학적이긴 한데 이 트럭은요, 덤프 트럭이에요. 그쵸? 그 안에 돌도 잔뜩 실려 있고요. 그럼 예일이는 예상하죠.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겠죠. 왜? 그만큼 저 물체에 뭐가 크다는 거 알고 있죠? 에너지가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물체가 왜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라. 그래서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 그래요. 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아까 뭐라 했죠? 에너지가 나중에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죠. 그럼 이 위치 에너지가 몽창 너한테 일을 해주겠죠. 부딪히면서. 그치? 데미지가 클 거예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운동 에너지는 자,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체에 아까 같은 경우 속도가 똑같은데 세발 자전거냐, 덤프트럭이냐 무슨 차이죠? 질량의 차이죠. 그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역시 운동 에너지가 큰 거 맞아요. 그럼 선택하세요.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잡을래요? 볼링공을 잡을래요? 딱 와닿죠? 그치? 볼링공 잘못 잡으면 죽어요. 그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야구공도 죽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친구들이랑 놉니다. 자, 유찬이한테 공을 던져요. 예일이가요. 저는 예일이를 잠깐 빙의할게요. 자, 예일이가 공을 던집니다. 자, 그냥 공이에요. 자, 받아, 유찬아. 자, 이렇게 던지면 이거 놀자예요. 근데 갑자기 빈정이상해서 던집니다. 넌 누가 있어, 이러면 던집니다, 이제. 그러면 같은 질량을 가진 공인데 뭐가 바뀌죠? 속도가 바뀌겠죠? 근데 속도가 곱하기 속도인데 속력이죠, 여러분들은. 속력인데 속력의 제곱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속력이 1이었을 때보다 속력이 10이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 배? 100배로 증가해요. 자,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군대예요. 자, 나중에 이제 예일이나 유찬이나 군대를 가겠죠. 그럼 요만한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이 요만해요. 자, 요만한 총알이 있고요. 이 총알을 갖고 놉니다. 자, 받아봐.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받아도 위협적이진 않아요. 자, 총알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서 총알 들고 있다 손들어. 이러면 손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총 속에 집어넣고요. 노릿에 후퇴 고정한 다음에 장전한 다음에 노릿에 전진했어요. 그 다음에 견착한 다음에요. 자, 쏩니다. 자, 이러면요. 같은 총알인데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 이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속도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럼 예일이는 그 속도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걸 그저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겠죠. 그쵸? 몸이 뚫리는 고통을 받아가며. 그거 있잖아요. 방탄. 방탄복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탄복을 입고 계시죠? 그냥 육중한 해머로 그냥 갖다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총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몸으로 고스란히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쵸? 영화에서 보면요. 방탄복 입고 탁 맞으면 주인공이 멀쩡해요. 그쵸?
모르긴 몰라도 뼈 정도 부러질걸요, 속에.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은요, 총 맞아도요, 요만한 파스 하나 붙이면 다 움직여요. 그쵸? 에이, 말이 돼요, 그게. 그쵸?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주인공은 총알도 피해가지만 우리 적군은요, 눈 감고 쏴도 다 맞아요. 그쵸? 그죠? 한 발 맞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총은요, 날개가 따로 없죠. 그러면요, 직진성을 부여하려면 얘를 회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총알이 이렇게 회전해요. 회전해서 나가다가 공기가 아니라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속에 저항이 심해지죠. 그럼 회전 방향이 늘어나요. 그래서 총알구멍 들어갈 땐 요만하고 나올 땐 이따만해진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됐죠? 왜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날개가 안 달린 애들은 회전시키고요. 뒤에 날개가 달린 애들은 회전을 안 시키고 그대로 날아가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로켓 보면 미사일 같은 거 보면 날개 달려 있죠. 총알 같은 경우는 회전하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좌우로 회전해요. 이렇게. 됐죠?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직진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곱하기 앞에 2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 하나만 외워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죠? 내용이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내용 설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번 해보냐?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시킬게요. 자, 물리 문제를 할 때는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한번 해보라고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못 풀겠죠.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틀릴 거예요. 정상이에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으면 비정상이에요. 무지 똑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틀릴 걸 알면서도 시키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소중한 물건은 소중함을 알아야 소중함을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학생이 예일이네 반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예일이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예일이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갔죠. 그때서야 비로소 느낍니다. 예일이의 소중함을. 그때 예일이한테 잘해줄 걸. 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배운 건 이게 다예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시된다는 건 이건 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물리는 그래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읽어보시고 풀려고 노력하세요. 못 풀 거예요. 아시겠죠? 저주하는 거 아니고요. 진담이에요.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하냐?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고요. 뭘 물어보고 싶은지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저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럼 그때서야 저게 되게 소중했구나. 꼭 내가 알고 있어야지 하고 느껴지는데 지금은 백날 이거 소중한 거니까 잘 지켜 라고 하면 소중함을 못 느끼죠. 그렇죠? 만약에 맞으면요? 맞으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뭘 바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는데 어디까지만 푸시냐면요. 내신 숙소까지만이라도 좀 풀어볼까요? 아니, 이따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단원평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죠. 단원평가까지는. 그래서 내신 숙소까지만 한번 문제라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못 푸는 게 정상이니까 나는 왜 못 풀까? 그러고 막 울면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된 것 같고. 질문 뭐? 그럼 힘 줬어요? 힘 줬어? 물체 이동 있어요? 응? 여러분, 이게 페이지가 힘을 주고 이게 넘어와서 움직인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 이해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따지면 무지 따져요. 그쵸? 알죠? 여러분들 제 느낌 아시겠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닥에 놓여있는 애를 힘을 줘서 들어 올렸으니까 힘 있고 이동거리 있죠. 이거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